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입시 설명회를 하기 이전에 사실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좀 저희가 리서치를 해서 이번 입시 설명회에 조금 많이 좀 첨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내용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참 부모님의 마음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질문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 등급이 이 정도고 수능 등급이 이 정도인데 어느 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지금 나을까요? 어떤 실기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공적인 이제 자리에서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반복됐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공동교육과정을 어디서 내가 들어봤는데, 혹은 이제 주변에서 좀 들어봤는데, 이 공동교육과정이 뭐냐? 음. 라고 물어보신 학부모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공동교육 과정이 아마 고교학점제를 검색을 하다 보면 같이 연관 검색어로 뜰 거예요. 그냥 단어만 보면요. 뭔가를 공동으로 교육하는 과정처럼 일단은 보이죠. 근데 그 이유가 학교마다 인프라가 좀 다릅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수강 인원이 부족한데 뭐 교실은 있고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수업 시설과 강사는 없는데 뭐 이걸 또 해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학교끼리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래도 좀 가까운 학교, 그 지역권에 있는 학교들끼리 협업을 하고 수업을 개설을 해서 이 수업이 필요한 학생을 다른 학교에서도 모집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국에 있는 뭐 고등학교들이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죠. 뭐 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도 많이 없겠지만 또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또 안 계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룰 수 있는 영역의 과목들에 대한 좀 제한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 이러한 제도를 좀 마련을 한 거죠. 지역 교육청 사이트에 보통 고교학점제 관련한 사이트 링크가 있는데 제가 각 지역을 다 돌아보니까 이게 잘 돼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맞아요. 아직은 그 권역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채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만들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만들어가는 중이고 그 안에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노력한 결과물이 내년쯤엔 좀 더 완성형으로 보이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권을 한번 좀 보시면요. 서울에서도 한번 동대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다리로 연결된 학교가 보이죠. 혜성여자고등학교랑 휘경여자고등학교랑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석고등학교 이렇게 세 개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을 다 같이 수강할 수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각 학교마다 특징적인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고요. 아무래도 공간과 그리고 교실이나 선생님들의 숫자의 수급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좀 더 많습니다. 선택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실 거는 성남 권역입니다. 성남 각 부분의 권역대인데 총 6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 권역 내에서 연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권역은 현재는 나눠져 있는데 각 학교별로 수업이 모두 다 개설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내가 옆에 있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좀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동대문 지역에서 이것 또한 이제 또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쉽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휘경여자 고등학교에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강하고 싶은 선택 과목이 휘경여고에는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해성여고에는 그 교과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해성여고로 가서 수강을 듣거나 혹은 해성여고랑 휘경여고가 같이 이렇게 합쳐서 온라인 수업을 좀 개설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걸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동 수업을 하면서 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 간에 이동을 하기에는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개설이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휘경여고의 선생님인데 해성여고의 학생이 저희 학교로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사실 평가를 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팔은 좀 안으로 구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해석여고 쪽에 학생들이 조금 성적이 좀 안 나오면 알게 음, 모르게 좀 의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우려도 사실 네. 몇몇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이러한 제도들이 적극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앞으로 과정상에서 어떤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아마도 이제 분당, 성남 뭐 이런 지역인 것 같은데 뭐 동대문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수지도 그렇고 이제 이 지역 특성이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고등학교 학구열이 또 나름도 높고 교육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 간의 이런 공동교육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공동교육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게 네.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지금은 아까 언급하셨던 용인 지역, 그리고 수지, 그리고 오산 뭐 여러 지역이 개설이 안 돼 있어요. 음, 개설이 안 돼 있고 그걸 선택하면 뭐 추가 점수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아이가 엄청 그 선택 과목이 특징적이고 자기 학과랑 너무 맞아서 그걸 또 그 학교 가서 배웠다 그럼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 노력을 좋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가산점을 줄 만큼의 어떤 행위로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음, 그런 과목들이 개설된 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대부분은 또 우리 학교에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음. 너무 부담을 느끼시진 않아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미대 지원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택하면 참 좋을 만한,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선택 과목은 뭐가 있는지 추천해 달라는 이제 질문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드리고자 뭐 그 이전에도 학교별로 한번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를 좀 봤는데 한번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네, 지금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은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게 자료실에 보통 있습니다. 아니면 교육청, 그 지역 교육청 사이트에 가면은 학교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A라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고요. 이 두 번째 보시는 것도 또 B라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인데 양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내용 중에 미술하는 학생은 그럼 과연 뭘 들어야 되냐? 일단 미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디자인, 뭐 드로잉, 뭐 여러 가지 뭐 공예, 예술 뭐 그런 단어가 음, 있는 걸 한번 보면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학년 1학기랑 2학기에 음악 미술이 같이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학기에만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2학점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어느 특정 A라는 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1학년 때 미술 교과목 저렇게 2학점짜리가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다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겠죠. 이제 네. 공동 교육 해야겠죠. 과정이니까. 그죠? 예. 네. 그다음 뭐 다른 학년에 개설된 과목들을 보면은 네. 요런 과목들. 네. 이제 미술 창작, 미술가 음. 매체,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미술 감상과 비평 뭐 이런 이름으로 개설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것 예. 또한 마찬가지로 미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한 학기에 한 개 정도만 들어가 있지 미술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이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술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렇죠.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를 위해서 어떤 이런 수강 과목을 개설을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또 선택 과목에서 개설을 했는데 지원을 한, 선택을 한 학생들이 적으면 폐강이 됩니다.
대학교랑 똑같이. 음.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되는 미술 창작, 뭐 미술과 매체, 뭐 이제 비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이순위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거는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 뭐 그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과학 과목 중에 최근 들어 AI 관련 과목들이 많이 생기고 음. 있어요. 디자인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심리 관련된 뭐 색채 심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 디자인이나 혹은 경험 디자인 쪽으로 저희가 전공을 택할 때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뭐 음. 그런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색채도 뭐 기본적인 심리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인간과 심리라는 과목에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미래 관련 혹은 도시 관련, 최근에는 음. 스마트 도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수업들이 있는데 미래적인 수업들이 그 최근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미리 선행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디자인이랑 연결짓기가 좋겠고 사회 문제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뭐 환경과 관련된 디자인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를 또 그 소수를 위한 최근에 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 중에 저 하나입니다. 뭐 패션 디자인을 희망하는 친구인데 내가 이런 고교학점제에서 이런 선택 과목을 활용해서 만약에 홍대를 지원을 하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패션 쪽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리사이클링, 음, 뭐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 문제, 환경 문제에 또 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목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될 거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윤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또 가져야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된다라고 하면 저 윤리 문제 탐구 또한 선택을 해도 아마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선택을 할 때 되도록이면은 나중에 도착점을 알고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디자인적인 트렌드나 기술, 그리고 어떤 과목을 또 공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써보고 제가 예시문으로 난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하는 비주얼 머천다이징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시각 디자인 학과를 가려 한다고 썼는데 이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VMD 디자인이. 음. 쉽게 얘기하면은 백화점 앞에 유리로 돼 있는 진열대 있죠. 거기를 아주 이쁘게 꾸미는 작업입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 한창 이렇게 음. 이쁘게 꾸미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심리학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음. 색채학 공부를 할 필요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 과목에 그 선택할 만한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뭐 설명해 주신 VMD 디자이너가 저 분야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거예요. 아마도 이제 예전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역은 좀 아니고요.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이제 디자인에 대한 영역도 굉장히 좀 광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학과 명칭도 어느 정도 알면 아이들이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문자 링크로도 좀 보내드렸지만, 저희 이제 자체 창조해진 유튜브에 이런 이제 전공 관련된, 학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4주에 걸쳐서 이제 업로드 예정이고, 지금 시각 디자인 파트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이 직업군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런 걸 아이들이 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플랜을 좀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뭐 고교학점제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저런 그 디자인적인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음. 입시를 할 때 있어서도 그 기반이 더 단단해지고 아이들이 튼튼해지기 때문에도 이유가 되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경험이 적게 되면 꿈도 그 안에서만 고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과에 대한 전공 적성 수업이 저학년 때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리해서 전반적인 디자인 공예학과 전공자에게 추천하는 과목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표는 그냥 사진을 찍거나 캡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과목 명칭은요, 고등학교마다 다르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감상과 비평을 어떤 학교에서는 미술사라고 표기를 해요.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홍익대가 또 관련된 음. 질문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하면 입시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미술 관련 과목은
100% 추천드리는 과목들이고요. 음, 그 이외에 사회, 과학, 수학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 드렸던 대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그 진로에 의해서 한번 조리 있게 구성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캡처를 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사실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시에서도 내신이 들어간다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아마 질문을 드리면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어. 음, 들어갈 수도 있어. 왜냐?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확정된 입시안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선생님 입장이.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신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열심히 해라. 수행평가 열심히 해와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과거서부터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실정을 보면은 수능이라는 너무 좋은 지표가 있는데 내신을 과연 보는 학교가 있을까? 저희 그 상위 30개 대학, 경기권 이상의 30개 대학 중에 딱 한 군데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종대입니다. 그리고 그 세종대 패션 디자인과가 올해부로 디자인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음. 다시 예전처럼 뭐 인체, 색채, 소묘로 수채화로 바뀌기 때문에 그 예고나 뭐 아니면 서양화만 전공한 학생들의 트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디자인 안에서 그리고 공예 안에서 꿈을 꾸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에는 내신볼 학교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신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보시는 표와 같이 지금 보시면 반영 비율을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네, 없죠. 네. 비율부터가 음, 적고요. 그리고 등급 간에 부여되는 점수가 학교마다 표로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세종대의 경우에 1등급에 1000점이네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5등급도 900점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 등급제에서는 말이 안 되는 점수표죠. 그냥 5등급까지는 90점 이상 줘버리는 거예요. 음, 크게 차이가 없도록. 그만큼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로 더 부풀어 오릅니다. 그 변별력은 결국에 수능에서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실기 같은 경우도 수능 이상의 또 변별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특히나 정시에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심 분배를 잘해야 돼요. 내신과 수능과 실기 중에 3분의 1씩 분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과목과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아주 많이 질문했던 중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특히 많이 질문 주셨어요. 디자인 입시의 수학 반영 여부가 궁금하다.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질문사항으로 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내신이랑 똑같은 경우에요. 그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아직 확정안이 없으니까. 근데 헌데 만약에 수학을 반영을 하면은 엄청난 상황이 옵니다. 지금 현재 미술대학에서 수학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는 표로 보여드릴게요. 서울대 디자인과 하나입니다. 하물며 서울대 안에서도 공예과는 수학 반영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 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괄호가 쳐져 있거나 X표가 쳐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한양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렇고. 요 이제 괄호가 뭐냐? 요거는 이제 원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한양대 에리카가 있죠. 한양대 에리카를 쭉 보시면 국어 35, 영어 35, 그 다음에 탐구가 30 가로고요. 수학이 이제 30 가로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는 거는 야, 너 수학 반영을 할래? 탐구 반영을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자동 반영이 되는데 좋은 성적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99.9%가 보통 탐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탐구라는 교과목이 공부하기도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선택 과목이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는 수학보다는 이 탐구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2028년 수능 변화 이후에 그러니까 수학, 뭐 과학, 사회 모두 다 시험을 보니까 모두 다 동일한 비율로 들어갈 거라고 어머니들은 아마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입시도 국어랑 사회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음, 그리고 수학과 영어와 한국사와 좀 더 이제 좀 위축된 과목들이 있는데 미술대학 특성상 그러니까 수학을 반영하다 보면은 지원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음, 그런 게 겁이 안 나는 학교가 딱 하나 있는 게 서울대예요. 그쵸. 네, 서울대니까. 음, 서울대니까 수학을 보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이들의 지원율이 필요해요. 그만큼 또 많은 학생 중에 좋은 학생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음. 그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고요. 요것도 한번 캡처 타임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그쵸.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네, 입시. 하나씩 좀 캡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 두시면 아마도 편하게 아이들과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7년도 기준이고요. 지금 2학년 네, 학생들은 이렇게 입시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캡처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캡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반 전형 안에서 내신 수학이 반영되는 학교가 일부 있지만, 그 학교의 리스트를 보면은 또 막상 또 1학년 때부터 목표해야 되는 학교가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고민할 필요는 없는 과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Q&A 질문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또 알고 계시는 질문이 이제 내신이랑 이제 수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내신이랑 수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부 좀 많은 학교들이 좀 반영을 했다가 지금 수년간 점점점 그 비중을 줄이다가 결국은 좀 없어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예. 내신을 지금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대가 이제 내신을 일부 조금 반영했다가 이제 반영을 안 하는 상황이 음, 됐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제 수학 성적을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중간에 한번 서울시립대하고 덕성여대가 수학을 반영을 한다고 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 사고죠, 사고. 철회를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원율이 너무 떨어지고 음, 여러 가지로 학생들을 또 진학 지도를 또 대학교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수학이랑 내신이라는 거를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급진적 반영은 절대 하기가 좀 어렵고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런 선택 반영 쪽으로 조금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경우에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적다라는 거를 다시 음. 한번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자, 내신 관련된 얘기도 하고 수학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럼 내신 받기 쉬운 고등학교랑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네, 중학생 어머니들 질문 중에 제일 많아요. 네, 음, 제일 많고 학교 선택 진짜 중요하죠. 그 학교의 분위기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학교를 들어가면은 꼬리가 될까 봐 걱정이고 음, 또 공부를 너무 안 하는 학교를 보내면은 그 안에 또 잘못될까 봐 아이가 물들까 봐도 걱정인데 어찌됐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계신 곳은 학군지입니다. 음, 그리고 전반적인 그 수준이 좀 비슷한 경우인데, 그 안에서도 또 약간의 그 차이를 좀 보면서 고르고 계시잖아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거리예요. 음, 거리. 명확한 것. 왜냐면은 학교마다 전년도의 결과가 참 좋았다가도 그 다음 해에 뭐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이들 친구 기수가 아예 좀 분위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 또한 아이의 성향별로 다른 결과값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진득하게 뭐 공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거리고요. 거리 안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시간이죠, 시간.
시간을 아껴서 그게 체력이 되기도 하고 공부나 실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또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머님들이나 또 이제 학원에서도 그렇고 결국 이제 관리하기 용이한 그런 거리를 두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받기 쉬운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학교가 찾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런 학교를 찾으려면 결국은 이제 먼 지방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또 찾아가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별로 이 분위기를 또 학년 분위기를 타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서 아이가 그 분위기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물론 기대 심리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때에 따라서는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지난 이 친구들한테는 친구들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관리하기 용이한 고등학교를 선택을 어디를 하시더라도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지금 현재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행평가에 내신, 수능, 미술 너무 바빠서 숨이 턱턱 막혀요. 이게 사실 질문인 것 같지만 조금은 좀 하소연 같은 느낌의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질문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해요. 연장선으로. 사실 저희 학생들이 특히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야 할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기부를 챙긴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도 챙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책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출결도 당연히 챙겨야 되고 거기에 실기까지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아이의 경우에서 다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챙기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어딘지에 대해서 망각을 하거나 혹은 놓치는 경우의 수가 좀 굉장히 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저희 학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적절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적절하게 해줘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영양분이죠.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거를 키우게 되고 그렇게 키운 결과물로서 대학교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상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우리가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될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고교학점제나 이런 입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모님들이 불안 요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다 해야 돼? 혹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좀 가지치기의 가이드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런 가이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빠르면은 다음 주, 그리고 이제 한 다다음 주 정도부터 저희가 재원생 학부모님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 예약을 지금 다 하고 계시고, 오늘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혹여나 해소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놓으시고, 혹은 메모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런 재원생 학부모님 상담을 통해서 전인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 혹은 방향성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임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해야 될 입시 요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한 3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모자를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공식 유튜브를 좀 보시면 등급별로 어디를 지원하고 어디를 공략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좀 안내가 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좀 그런 요강 학습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들어가 보셨을 때 25년도 기준으로 이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25년도 이후에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오늘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로 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메모를 좀 해놓으셔서, 이후에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좀 피드백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우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종 원장님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오늘 자리 통해서 좀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랑 불안함이 해소되셨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아마 100%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학부모 상담이랑 그 이후에 또 그 내년에 4월 이후에 변화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정확한 얘기 그때 또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긴 시간 또 진행하시느라 좀 수고하신 원장님 네. 감사하고 이렇게 또 경청해주신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입시 설명회를 이렇게 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사이로 예상을 했거든요. 1시간 15분 정도. 이게 나름대로 또 이제 긴 시간이고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참여해주신 진짜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여나 진짜 급하게 너무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네, 문의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진짜 열심히 진학 지도해서 모쪼록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창조 아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이정 원장님도 감사하지만은 각 캠퍼스 원장님들 도움을 주신 원장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저희 이번 입시 설명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